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의 아주 신경전이 거셉니다. 네. 일단은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내란 특검에서 뭐 예를 들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으면 나는 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체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건데, 일단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나오는 평가들을 보니까 내란 특검팀이 너무 이제 속도전을 해가지고 1패 한 번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내란 특검팀에서 체포영장 기각도 염두에 두고 다만 이제 기각이 됐을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는 걸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뭐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란 특검팀이 일패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은 네. 소환장을 한번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3차까지는 뭐 체포영장 안 하겠지. 그래서 거부. 1차 거부. 네. 그럼 또 일주일 있다가 2차 거부. 그럼 한 달 정도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수사에 대단히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170일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윤석열 측에서는 알았어 출두할게. 출두한다니까. 체포영장 아니 하지마 갈게. 체포영장.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거죠 일단. 일단 그래서 성공했다. 일단 토요일 날 10시에 출두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압박이 통했다. 저는 발빠르게 일처리 잘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기싸움이죠. 근데 조은석 특검이 특히 그의 방식이에요. 네. 상대의 길을 무너뜨려야 된다. 특히 이제 검찰들이 옛날에 고위직 또 뭐 기업으로 따지면 오너 이런 분들 일단 길을 빼놔야 네. 수사가 편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내란 특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가 너무 당당하게 그렇죠. 뭐 잘했다고 아직도 본인이 독립투사인 줄 알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뭐 기자들 안 보여 지지자 좀 보게 하고 자기 지지자들 비키라고 하고. 비키라고 하고 네,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사실은 출국 금지 사실도 그냥 알리고 그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가 빠져야 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좀 안 할 것 같긴 한데 기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법원이 이건 저는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건 굳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내란 혐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진짜 특별 대우해주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네. 특별 대우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조폭 폭력배다 경찰이 3번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뭐 관할서가 바뀌었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 임원이라고 쳐봐요. 그 부패 범죄로 검찰이 직접 나왔어요. 오라고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또는 오라고 하면 언제 갈 거예요 하면 영장 발부 안 될까요? 다 돼요 사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는 다 된다. 지금까지 갈 생각했으면 서너 번을 벌써 갔었어야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보여준 건 나는 수사 안 받겠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네.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태도였죠 사실은. 이제까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영장 발부해야죠. 근데 너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또 일부 구구 지지자들이 그래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일단 나간다고 하니 봅시다. 이 내란 사건이 그렇게 가야 될 사건인가. 지금도 너무 수사가 오랫동안 사실 방치돼 있다시피 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 외환 수사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노상원에 대해서 수첩 거기에 멈춰 있는데 잘 진행도 안 됐고 뭐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도 수사 거의 안 됐고. 네.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 보시죠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일단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이지 그렇죠. 않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보내주신 거고. 근데 지금 정말 기싸움이 더 있는 게 일단 조은석 특검이 알겠다.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일단 그러면 28일 오전 9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10시에 가겠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겠다.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10시 오케이. 1시간 뭐 늦게 오는 거는 우리가 양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출입은 안 된다. 어떤 전직 대통령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거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한겨레 방금 전에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우리는 지하주차장으로 갈 거다.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 지하철장으로 가서 거기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근데 문을 열어주느냐 마냐는 특검팀에서 결정할 거다. 근데 안 열어주면 우리는 할 수 없지. 우리는 갔어. 우리도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되돌려서 나오나? 그러면? 들어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기싸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싸움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출석하면 되잖아요. 서울 고검 건물에 있으니까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건데 지하철 주차장까지 그냥 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1층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하철 주차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카메라를 피하려고 차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다른 그 고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특검이 또 권한이 있을 테니까 특검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지하철 주차장에 차단기를 열어줘야 가능한 거겠죠. 네. 들어오게 할 수 있게. 굳이 차단기를 왜? 열어줄 이유가 너는 없다. 특별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네. 박지영 특검보가 그제 한 말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피의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네. 특별 조사실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아주 좋은 의자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요 피의자예요. 사실은 아주 악랄한 범죄의 피의자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해야 돼? 저는 이것도 기싸움의 일환이라고 봐요. 특별 대우 생각지도 마. 네. 그냥 너 자범이랑 똑같이 대할 거야. 그거 하는 거고,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그 드라마 광장에 나오면 좋은 대사가 있습니다. 원래 웹툰인데. 아직도 목에 힘이 안 빠졌구나. 아.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목에 힘 안 빠지신 분이 계시 목이 지금 아파가지고. 이분은 목에 힘을 주셔야 돼요. 지금 디스크가 있어서. 목 디스크 걸리신 네, 분. 거기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웹툰이에요. 원래 그 웹툰 주인공이 네가 아직 목에 힘이 안 빠졌군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런 윤석열 상태네요. 전 대통령이 목에 힘이 안 빠졌어요. 아하. 지금 특검은 그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간다 그래? 1층으로 와. 와. 저는 특검이 안 열어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딱 그러면 들어오지 마. 나중에 너 근데 네가 온다는데 안 오는데 나 지금 체포할게. 네. 야, 이 기싸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윤석열이에요. 네. 그 윤곽근 변호사예요. 네. 자꾸 날 이런 거 시켜. 야, 가끈아! 예, 예, 예. 9시까지나, 이거 말이 돼? 내가 대통령 때도 말이야. 9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좀 경호차 먼저 보내고, 예. 10시 넘어서 출근한 거 알잖아. 아, 근데 특검에서 내가 지금 9시까지 나오는 건 나 지금 연맥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연맹이려고 한 거죠. 그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변호사 뭐 한 거야? 이런 이슈를 차라리 만들려고. 아니, 우리 총장님 9시는 국정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라고, 그때는 나, 이제 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시간인데. 나 못 일어나고, 예. 10시에 간다고 그래, 10시. 그것도 지하로 간다고. 그거 알겠습니다. 나 어두운 거 좋아한다고. 예, 예. 그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 마. 그거 저기, 아니, 좀 똑바로 좀 해. 그러면 저희 특검 얘기해서 보자기 하나 준비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머리로 가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장난하지 말고 지금 나 지금 심각하단 두 말이야. 건.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저기 10시까지 간다고 그러고 예, 예. 그 공수로 통보하고 예, 예. 안 그러면 저기 그냥 뭐 안 간다고 그래 그냥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주무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9시. 이렇게. 그러니까 9시를 굳이 10시로 그 1시간 뭐 늦추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 그건 이해돼요. 아침 그래요? 아침 아, 전날 술 마셔야 되니까? 아니, 생활 습관이 네.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9시에 뭐 시작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9시에 뭐 시작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저 보통 그런 이유로? 5시에 자고 네.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잠이 줄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뭐 대통령, 지 맘대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 아, 거기 차 몇 대 먼저 보내라고 그래, 나인 척하고. 한겨레에서 또 단독 네, 보도를 네, 했었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먼저 보낸 차들. 그렇게 해서 뭐 특검이든 뭐든 9시는 힘듭니다. 그런데 자택하고 이 특검 사무실하고 네. 얼마 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서초동이니까 자택이. 그래서 특검 10시라고 한 거예요. 멀었으면 11시. 아니 아, 그나마 가까워서 네. 10시예요? 아. 차 타고 가지 말고 네. 본인 뭐 그 반려견 산책 시키잖아요. 아, 슬슬 운동 겸? 가서 그냥 이렇게 반려견이랑 같이 갔다가 반려견은 경호원한테 되돌려 보내고 그럼 걸어가면 되지. 왜 또 거기 삐뽀 해가지고 또 삐뽀삐뽀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려나? 해요? 안 그래도 하겠죠? 통제하자마자 쫙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일단 주야지정으로 간다 이런 상황이면 그 안에서 또 대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토요일에 상황.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본인이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우와 예우를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해괴망측한 짓을 했는데 뭘 그런 거 받으려고 하냐. 그 다행스러운 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바로 구속 같아. 일단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자제를 할 수가 없다. 해괴망측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하들이 한 증언이랑 정황상 증거랑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거 구속시켜야 된다. 구속의 명분을 주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은 조사 더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일단 빨리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야 보수파나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된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내심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해서 고쳤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부가 녹슬고 썩고 물새고 지금 뭐 다 유리창 금가고 벽에도 다 이렇게 금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고쳐서 못 써. 네. 재건축해야 돼. 아, 싹 밀어버려야 돼 그냥. 그래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지도자 세우고 새로운 이념, 가치, 철학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인정받아야지. 윤석열이 계속 밖에 있으면서 산책하고 술 마시고 뭐 또 이상한 메시지 내고 이러면은요 영원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빨리 구속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구속돼야 돼. 이거 재밌네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나 바깥에서 좋겠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구속해야 된다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고. 아니, 그럼요. 뭐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26일 자정 딱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결국 못 나왔어요. 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일정 부분 몇 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진술 거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재구속된 상태에서 내란죄도 있지만 외환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작해야죠. 이런 진술을 특검팀이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수사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받아내야죠. 지금까지는 막 해괴망측한 헛소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봤잖아요. 네. 근데 약간은 좀 오늘 저 긍정적으로 본 거는 김영현 전 장관이 다 내 몫이다. 내 책임이다. 네. 부하들 정말 책임 없다. 내가 그냥 다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야 좀 정신 차려서 부하들에게 떠밀지 않고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까. 그게 맞죠. 윤석열하고 김영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지금 군인들 곁에서 있었던 참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들 책임으로 하고 변명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그렇게 진술하길 바란다. 그걸 해야 되는 게 특검의 임무죠. 네. 사실 외환죄가 진짜 크죠. 네. 내남보다 훨씬 더 크다. 자칫하면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포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너무 끔찍해요. 정말 그쵸? 생각하면. 이란, 이스라엘은 거의 2,0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미사일로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여기는 힘센 사람은 수류탄 던지면 달라가요. 그래서 방공망을 아무리 잘 해놔도 장사정포 막 쏘면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30km밖에 안 되죠. 40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평양의 무인기를 들키게 보내고 네. 이게 기술적으로 좀 미비해서 들켰냐 아니면 억지로 들키게 보냈냐 그쪽에 이거 도발하기 구별해야죠. 위해서. 그렇죠. 네. 했나? 사실은 들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들키게 보내고 근데 그 전에 무인기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 무인기는 이제 지금 막 나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는 백령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아, 네. 그리고 그 전에 드론사의 인사이동들이 좀 기이한 인사이동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리고 배치하고. 은폐짓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안다. 좀 그쪽 방면에 잘 아는 분으로부터 들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럼요.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게 외환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실행에 협조한 사람들 다 단죄해야 돼요. 물론 전혀 모르고 나는 그냥 시켜서 했는데 이게 그런 거였네? 이런 분들은 따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알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위험성을 알고 또는 확인은 못했지만 이 자들이 혹시 이런 건 아냐?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걸 전모를 안 밝히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들키더라.
그렇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게 6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밝혀지고 있다라는 건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빨리 밝혀져야 하고 그러면 김영환 같은 사람이 중요한 핵심 사실은 윤석열은 지시 내리고 우두머리지만 여러 쪽에 지시를 내리는 게 김영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핵심이죠. 내란 이 이인자니까. 양반이 신병이 확보가 안 되고 풀려난다. 어디서 뭘 할 줄 알아요. 맞아요.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높았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미랑소녀로 타면 어떡해요.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은 그러니까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들였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걸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재구속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뭐 작전에 실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으니까 나는 뭐 어차피 26일이면은 나올 거니까 그럼 자유롭게 활동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바로 구속영장 칠 줄은 몰랐겠죠. 네. 실패죠.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구속이 만료되면 풀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닌가. 네. 본인 지은 죄가요. 혐의가 내란죄예요. 내란죄. 근데 어떻게 이거를 구속을 안 해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러게 그 말이에요. 아주 흉악범이 6개월 구속기간 만료돼서 풀려난다? 국민들 엄청나게 정말 지금 검찰 뭐 하는 거냐고 했잖아요. 검찰이 미리 알아서 추가 혐의 어떻게든 잡아서 별도 기소하고 갑니다. 네. 물론 뭐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윤석열, 김용현은 그런 흉악범들보다도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왜 풀어줘요? 전 일단 그렇지.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네, 맞습니다. 풀어주는 데까지 간 거는 정 아니다. 피의자 인권도 막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중대한 범죄잖아요. 네.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었고 국민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독재 국가 그렇게 퇴보할 뻔했잖아요. 네. 이거는 피의자 인권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 막 하지만 뭐 하이닉스 하지만 만약에 전쟁 나서 옆에 포탄만 떨어져도 이 장비들이 특히 반도체 장비들은 진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미세한 사실 그렇죠. 진동에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공장 못 써요 그러면. 핵심 산업 우리가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 핵심 산업이다 뭐 근처에 수류탄 이상한 것만 떨어져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 위험도를 증가시키려고 한 세력들 단죄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김건희 씨도 사실은 점점 이제 수사에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특검에서 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혜병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가 필요할 경우 소환 조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서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김건희 그렇죠. 씨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원칙적으로 발급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특검이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수사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환 조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특검이 동시에 이제 소환을 요구했을 때 계속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니까 뭐 어느 특검에서 먼저 신병 확보할지 모르겠는데 언제쯤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병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입원 중이죠. 그게 변수란 말이에요. 네. 그냥 병원에 아프다는 사람을 그냥 무작정 소환할 수도 없고 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갈 수도 없고 강제 구인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병원 문제가 조금 좀 변수가 될 거는 같은데 네. 그래도 조사하고 수사해야죠. 이게 다 세 개 다 김건희 특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하. 좀 내란 특검도. 네, 내란 특검은 어떻게 아니 결국에는 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느냐. 네. 김건희 때문 아니냐, 명태균 때문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전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 있냐, 없냐, 알았냐, 몰랐냐. 그런 거 다 얘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조사받는 거는 그냥 시간상의 문제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속 받고 아니면은 구속 상황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구속이 되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그다음에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 도이치모터스나 건진법사 네. 이 부분은 도이치모터스는 서울고검에서 건진법사는 남부지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양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관계자들 조사나 수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로 김건희를 소환하기 쉽지가 않을 거고, 근데 김건희 특검 내에 그 8개 팀에서 다양한, 워낙 많으니까 16개 있으니까 네.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미 녹취 파일이 확보됐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도 남부지검에서 꽤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다 또 갔어요. 네. 갔기 때문에 특검에 네. 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빠르면 뭐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중에는 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SBS에서 1시간 전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곧 퇴원하고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못 언제 믿겠어. 한번 거짓말해가지고 뭐. 못 믿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소환에 성실히 응한다. 윤석열 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과거부터 뭐 당당하다, 피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네. 이 사람이 성실히, 사실 가서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성실히 진실되게 후회하면서 또는 반성하면서 얘기를 하냐? 아니잖아요. 본인의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마 김건희 씨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잡아가면 돼요. 네. 굳이 좀 제발 놔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건 기대도 하지 않는다. 네. 나오면 그래 좀 시간이 빨라졌네. 오케이 적극적이군. 끝. 뭐 안 나오면 안 나와. 잠깐만 본다. 오늘 출석 요구하고 다음날 또 요구하고 3번 요구하고 자 이제 잡는다. 그럼 돼요. 그럼 된다. 네. 뭘 이렇게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네. 이런 근데 말씀이시네요. 문재인 정권 오면서 이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보장 장치가 네. 좀 마련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성수리 조사받기 위해서 나갔어. 네. 나갔는데 갑자기 1시간 받고 어지러워 잠깐 병원 나가긴 나갔는데 어떡할 거야 아프다는데 나 우울해. 그러면 나 또 병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 조사를 그럴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일단 나가긴 나가되 그러니까 성실한 조사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조사를 피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 솔직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부터 막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언들 다 모아놓은 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 불러가지고 얘기해보세요 하다가 하나씩 이제 증거 내놓는 거지. 녹취록, 증언, 또 정황적인 증거, 다른 사람들의 증언 이런 거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받는 충격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받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그 건진법사 사건 관련해서 샤넬백, 뭐 그다음 구두, 뭐 이런 것들 교환했다라고 하는 의혹만 나왔지.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이 김건희 선물용 샤넬백을 건넸던 그 통일교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화났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폭로하게 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일교가 이건 우리랑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징계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럼 법적 조치하겠다.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취지로 언론 대응을 이제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건진법사 샤넬백 사건도 좀 곧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 실체는 이미 뭐 영수증까지 나왔잖아요. 네. 영수증까지 나왔고, 근데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전 네. 본부장이죠. 이분이 이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 백 다 전달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리면 말을 그냥 진술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건 네 생각이고 쟤는 원래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초부터 사실은 통일교대에서 윤영호 본부장 측으로 추정되는 측에서 계속 윤영호 본부장이 억울하다, 꼬리 자르게 한다 이런 글들이 돌았어요. 네. 돌고 얼마 전에 통일교가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네. 너가 지금 나쁜 짓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냐. 거기 나오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안 나가죠. 내가 한학자 총재를 위해서
하다가 지금 이게 뭔 개고생이냐. 윤영호 본부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순인 것 같아요. 통일교에서는 잘랐다. 그다음부터는 윤영호 본부장이 뭔 말을 하든 그건 잘 모르는 제의주장이다라고 할 거예요. 네.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꼬리 자르기에서 예, 이미 이제 정황들이 충분히 나왔잖아요. 유경욱 씨가 유경욱 씨는 김건희의 행정관. 네. 유경욱 씨가 뭐 받고 네. 백두개랑 뭐 구두랑 구두 신발 사이즈도 안 맞는 데잖아요. 예. 그래서 받았는데 네.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럼 그걸 넘어간 거는 윤영호가 전성백 헌진에게 보낸 문자. 뭐 잘 받았다는 얘기를 김건희가 잘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농축차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뭐 중간에 역할을 해서 고맙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윤영호는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의 거짓말이라고 통일교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는 이제 총재, 한학자 총재를 원래 부인이잖아요. 한학자 총재를 거의 태양처럼 떠받들고 있어서 네. 우리 총재만 보호하자.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통일교가 아무리 꼬리를 잘라도 만약에 이 전 본부장이 어느 정도 진술을 한다면 지금까지 좀 나오지 않았던 베일이 좀 벗겨질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벗겨지고 만약에 이런 증거물도 나올 수 있겠죠. 건진이랑 아니면 그 유경욱 행정관이나 아니면 이 누구야 윤모 본부장 네. 이 사람하고 혹시 연락받은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 잊어버렸다고 할 테니까 네. 말 맞춥시다. 말 맞춘 정황. 네. 그걸 텔레로 보냈어. 근데 이 사람이 혹시나 몰라서 캡처를 해놨어. 네. 그럼 녹음도 해놨어. 막 통화한 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본인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교단에서. 그럼 자기 살려고 당연히 이거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따가 샤넬백 사가지고 건진 주고 왜 김건희 씨한테 캄보디아 사건 뭐 이거 왜 부탁을 해요, 왜? 네. ODA 자금을. 다 시켜서 했겠지, 당연히. 그러게 혼자 했다고 하기에는 좀 소용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소용차는 게 왜 하겠죠, 왜? 그렇죠. 개인적으로 행동할 리가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런 것 같아. 이 샤넬백은 지금 뭐 조금 가십성 소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 엄석대가 네. 처음에는 그냥 권력을 막 갖고 있다가 하나에서 뭐 딱 뚫리니까 다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제가요! 내 도시락도 뺏어 먹었고요. 시험지도 제 거 썼고요. 뭐 체력장도 제 거 했고요. 막 계속 막 이렇게 폭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 김건희 씨가요, 사실은요, 이래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과거에 그런 거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윤영호의 문자 보낸 거 보면 네. 이미 검찰 쪽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마케타니,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맛있는 붕장어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청정 해역 안면도에서 통발로 잡은 살아있는 붕장어만 사용해서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로 주문 후에 바로 손질해 신선하게 진공 포장해 보내드립니다. 6월 29일까지 특가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 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낸 거 보면 네. 이미 검찰 쪽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한학자 총재 등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한 혐의예요. 뭐 600억 이상을 도박으로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내부에서 뭐 자기 돈으로 했겠어요. 금액 자체도 도박법 위반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받아서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대응하자. 준비하고 있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내용도 이제 다 얘기를 하겠죠. 물론 얘기하는 대로 쟤는 원래 우리 편 아니야. 쟤 원래 앙심을 품고 그런 거야. 통일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말한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뭐 하나 보면 그걸 파다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윤영호 본부장은 좀 뿌려줄 수 있겠죠. 검찰이 수사해서
특검이 수사해서 거기서 이제 증거들을 확보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네. 공무원들이 조사받기 시작하면은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하겠어요? 다 처벌받고 그럴 텐데. 네. 그 공무원에서 그냥 해임되면은 공무원 연금도 못 받고 감옥 갈 수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그냥 노선 변경했어요라고 자발적으로 했어요라고 하겠냐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그럼 거예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노선 변경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엔지니어링 회사 사장은요, 그 회장님은 국회 나와가지고 국토부에서 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회장한테 물어보겠죠. 국토부 누가 시켰어요? 네. 그 사람 따라가면 쭉 줄기처럼 다 나오는 거죠. 이거는 수사가 어렵지 않아요. 권력으로 막고 있을 때야 어렵지. 권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자기들 법적 피해를,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 사실대로 밝혀질 거예요, 많은. 밝혀질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아요. 줄줄이 쏟아지는 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덕포차는 연말까지 아이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네. 때마다 우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